신경계와 뇌졸중에 숨겨진 연결고리 인식에 전한 60세 이상의 많은 분은 뇌졸중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이웃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에게도 그런 불운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의학적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전조적입니다. 뇌졸중은 결코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경계의 경고신호, 우리가 돌발적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전에 여러분의 몸은 이미 수많은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혈관 내벽의 미세한 압력 상승, 뇌로 전달되는 신경신호의 약화, 그리고 우리 몸의 메트로놈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가 그 리듬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수천 개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이 균열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단순한 피로로 치부하며 지나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균열을 메우고 다시금 견고한 성벽을 쌓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매우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 뇌에는 놀라운 가소성과 자정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중 단 몇 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특정 자극을 준다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방어 체계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전통적 지혜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이 증명하는 길을 오늘 공개합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평온의 시스템을 복원하여 60세 이후의 삶을 뇌졸중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습관들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뇌졸중의 근본 원인, 신경계 기능 저하 과학적 근거와 통계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 저널 오브 스트록 앤드 서리브로베스큘러 디지지즈에 발표된 논문은 뇌졸중 예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뇌졸중 발생은 단순한 혈관의 노후화보다 신경계 기능 장애, 특히 별표 미주신경 긴장도, 베이겔톤, 별표의 저하와 훨씬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주신경,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러 여러분, 미주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뇌에서 시작해 목을 지나 심장, 폐, 소화기까지 연결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신체를 이완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은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수치에 대해서만 주의를 들을 뿐 정작 이 핵심적인 신경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교육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관점 이 지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가 뇌졸중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도운 살아있는 전설, 올해로 100세를 넘기신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증명해온 이 방법론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예방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박사님, 여전히 대다수의 시니어는 뇌졸중을 피해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기름진 음식 때문에 동맥이 막히거나 높은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는데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물론 혈관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더 깊은 곳, 즉 신경계의 조용한 붕괴에 있습니다. 우리 뇌와 심장, 그리고 온몸 사이를 흐르는 전기 신호의 체계가 무너지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압력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리듬이 깨지는 순간 고혈압과 혈전은 그 뒤를 따르는 현상에 불과하죠.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아닌 시스템의 근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체 네트워크의 회복과 피드백 루프 데이터 이면의 진실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에 큰 맹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혈압계에 찍히는 숫자, 콜레스테롤 수치, 매일 먹는 약의 개수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 숫자들을 뒤에서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본연의 시스템 말입니다. 신체는 부품이 아닌 생태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잃어버린 누락된 퍼즐입니다. 현대의학은 종종 우리 몸을 자동차 엔진처럼 다룹니다. 필터가 막히면 갈아 끼우고 압력이 높으면 밸브를 조절하는 식이죠. 하지만 인체는 기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심장박동, 호흡의 깊이, 그리고 우리 뇌가 현재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까지 이 모든 것은 미세한 신경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우리는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피드백 루프의 중요성, 이 피드백 루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몸은 외부의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혈압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뇌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신경계가 지치면 이 루프에 오류가 생깁니다. 뇌는 몸의 상태를 오해하고 몸은 뇌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기술들은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깨진 피드백 루프를 수리하는 과정입니다. 연결고리가 다시 튼튼해지면 뇌졸중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첫 번째 비결, 혀의 위치와 미주신경 예고 없는 위협과 경고. 박사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넘기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내용이 왜 끝까지 중요한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뇌졸중 예방에서 방심은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돌봤던 73세의 정정하던 남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즐겼고 눈에 띄는 기저질환도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계단을 오르다 아주 잠깐 세상이 핑 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빈혈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신경계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 즉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거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긴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신경계의 비밀 스위치, 그 환자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이 아프네요. 자, 그럼 그 경고 신호에 대응하고 시스템을 복구할 첫 번째 비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바로 혀의 활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혀를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혀는 뇌간과 직접 연결된 수많은 신경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혀의 위치는 우리 뇌에 우리가 지금 안전한가 아니면 전투 중인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혀를 입천장의 특정 지점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의 하부 구조를 직접 자극하여 폭주하는 신경계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뇌졸중을 막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실행의 첫걸음,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류를 바꾸고 신경의 긴장을 완화하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혀를 어디에 두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건강 궤도를 바꿀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미주신경 활성화를 통한 신체 리셋, 자율신경계의 이중주 혀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공존합니다. 현대인, 특히 건강 불안을 겪는 시니어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미주신경, 내 몸 안의 평화 유지군존, 우리가 혀를 입천장에 대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미주신경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그리고 장까지 이어지는 우리 몸의 정보 고속도로입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긴장으로 뻣뻣해졌던 혈관벽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 평온한 정적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는 것은 물론 뇌로 가는 혈류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과학적 메커니즘, 부교감 신경의 전환 단순히 혀를 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천천히 내뱉는 호흡을 결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더 길게 내뱉을 때
미주신경은 가장 강력하게 자극받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파라심파세틱 스테이트, 패러심퍼세틱 스테이트, 즉 부교감 신경 우위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만성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지속의 힘, 리셋 버튼의 활용. 이 동작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혹은 TV를 시청하는 짧은 시간 동안 꾸준히 리셋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2주 정도만 지속해도 당신의 몸은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방은 거창한 수술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안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결, 허밍의 과학적 효과. 진동의 미학, 단순한 소리 이상의 가치.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허밍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뇌졸중 예방과 연결된다니 놀랍습니다. 많은 이들이 허밍을 그저 흥얼거림으로 치부하지만 이것은 사실 강력한 음향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허밍을 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은 두개골을 타고 뇌조직과 주변 혈관에 직접 전달됩니다. 일산화질소와 뇌혈류의 비밀. 박사님, 허밍이 뇌혈류를 개선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입을 다물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허밍을 할 때 비각 내에서 일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생성이 평소보다 최대 15배까지 증가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천연 물질입니다. 이 기체가 혈류를 타고 뇌로 들어가면 좁아졌던 미세 혈관들이 열리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뇌세포의 사멸을 막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통과 현대과학의 결합. 일본과 인도의 오랜 수행 전통에서는 소리를 이용해 몸을 다스려 왔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야 그 지혜를 입증하고 있죠. 허밍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동시에 미주신경을 심부에서 자극하여 심장의 리듬을 고르게 만듭니다. 가장 강력한 항고혈압제는 어쩌면 여러분의 목소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천 가이드, 건강한 허밍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 가볍게 숨을 마신 뒤 내뱉는 숨에 하는 낮은 진동을 담아보세요. 가슴과 목에서 느껴지는 떨림에 집중하십시오. 하루 2분, 이 짧은 소리의 울림이 여러분의 신경계를 정화하고 뇌졸중이라는 불청객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방어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 목 리셋과 압력 조절. 숨겨진 센서, 압력 수용체의 위기. 이제 뇌졸중 예방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목 리셋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박사님, 우리 목에 뇌로 가는 혈류를 직접 조절하는 센서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우리 목 옆면, 경동맥이 지나는 부위에는 압력 수용체, 베로리세프터즈라는 정밀한 센서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미지 쇼잉 더 로케이션 오브 베로리세프터즈 인 더 커라티드 사이너스. 이 센서들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매 초마다 혈압을 감지하여 뇌가 너무 높은 압력에 손상되지 않도록 혹은 너무 낮은 압력에 기절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노화와 잘못된 자세는 이 정밀한 센서들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거북목과 뇌졸중의 상관관계. 우리가 흔히 겪는 목의 뻣뻣함이 단순한 근육통 이상이라는 말씀인가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목 주변 근육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 긴장은 압력 수용체를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뇌로 전달되는 신호에 노이즈를 발생시킵니다. 뇌는 몸의 혈압이 적정한지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불필요하게 혈압을 높이거나 혈류를 제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이 겪는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이나 브레인 포그의 실체이자 뇌졸중의 숨은 전조입니다. 목 리셋,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센서들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목 리셋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굳어버린 센서 주변의 공간을 확보하고
뇌에 이제 안전하니 혈압을 내려도 좋다는 신호를 직접 보내는 행위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깊은 호흡을 결합할 때 압력 수용체는 다시금 유연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는 마치 꽉 막힌 수도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물기를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건강치유의 본질, 기계가 아닌 정원 박사님, 오늘 공유해주신 3가지 습관, 혀의 위치, 허밍, 그리고 목 리셋은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존, 제가 일본에서 의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은 고쳐야 할 기계가 아니라 가꾸어야 할 정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기계는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해야 하지만 정원은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마이크로 습관들은 바로 그 물과 햇빛입니다. 회복을 넘어선 신뢰의 구축이 습관들이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을 넘어 시니어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습들을 통해 내 호흡을 조절하고 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내 혈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몸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싹 텄습니다. 클로즈업 샤트 오브 더 닥터즈 오엄, 인커리징 익스프레션. 그 신뢰가 바로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꾸준함이라는 위대한 약 시청자 여러분,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화려한 기계나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함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내 몸과 대화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그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온하고 안정된 내일을 향한 길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